자, 이제 7번째 벡터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가뿐가뿐하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. 벡터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?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말하죠.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이 방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방 안에 온도가 몇 도냐 이러면 온도가 몇 도입니다. 뭐 지금은 무더운 날씨니까 한 30도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위로 30도냐 아래로 30도냐 영상이냐 영하냐 이렇게 방향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일단 그 양이라는 게 필요하고 방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우리가 magnitude 뭐 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direction 방향 그래서 뭐 위 방향이냐 아래 방향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죠.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방향성과 어떤 크기, 어떤 양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걸 벡터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 수학에서 벡터 쪽은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요. 내적과 외적 두 가지입니다. 그 외적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내적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내적을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각도 같은 거 구할 때 내적을 활용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데 이 외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외적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삼중적이라는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이 뭐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방향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. A 벡터는 크기값 A 벡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? 지금 주문서 있는데 벡터는 우리가 A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표기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면 두 개 볼드체로 따져가지고 좀 두껍게도 표현을 합니다. 크기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벡터라는 값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죠. 일단 간단하게 벡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요. 그러면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다 한다면 그리고 방향도 똑같다고 한다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뭐다? 같은 벡터다 이러죠.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니까 얘를 이렇게 어디로든 이동하더라도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. 벡터의 성질은. 자, 그 다음에 내적 한번 보죠. 우리가 벡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번 봤던 게 내적인데 내적이라는 거는 벡터들의 각 성분이 주어지는데 각 성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각각을 곱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상에서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입니다.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벡터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곱하기의 계산법이 안 통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의미가 되다 보니까 곱하기의 계산법 대신에 활용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과 두 번째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그냥 이거 우리 실수상에서 계산하듯이 A 곱하기 B 이렇게 곱하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A1, B1, A2, B2 그 다음에 A3, B3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벡터라는 거는 공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의미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아요. 이런 개념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쓰지 않죠. 어떻게 하느냐? 내적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곱하기를 정의하는데 각 성분 곱하고 더하고 각 성분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삼각부등 삼각형에 대한 뭐 사인 뭐 법칙 같은 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적과 크기 값의 사이에 각도를 이용하는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. 이런 거 아주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세요 이런다면 각도 세타는 어떻게 돼요? 요놈의 값을 나눠가지고 왼쪽으로 넘기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A 벡터의 크기값, B 벡터의 크기값 분의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게 우리가 내적입니다. 그 다음에 외적 관련돼서는 지우면 우리가 외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에 외적을 계산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외적이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외적은 A 벡터와 B 벡터를 감싸가지고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. 지금 제가 칠판에 있는 놈에다가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감쌀게요. A 벡터 외적 B 벡터 이렇게 해서 감싸봤습니다. 그럼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예요? 이쪽이죠. 그래서 외적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뭐냐면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. 다른 차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. 그래서 대학 수학에서는 이 외적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길 겁니다.
그리고 외적을 정의할 때 우리가 IJK 그 다음에 각 성분을 A1, A2, A3, B1, B2, B3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I 벡터라는 값은 1,0,0을 말하고 J라는 거는 0,1,0, K는 말 그대로 0,0,1 이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외적값은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수 전개 방법이라네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일단 어떤 행이든 열이든 상관없지만 첫 번째 행을 잡아가지고 1행, 맞죠? 1행이라고 하는데 행값을 잡아서 풀, 마, 풀 이런 식으로 부호를 준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죠. 플러스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행이라 하죠. 행열에서 열과 행과 열을 지워서 우리가 A2, A3, B2, B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요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J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J 성분 쓰고 행과 열을 빼서 우리가 A1, A3, B1, B3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남는 건 뭐예요? K 플러스 성분이니까 플러스 K에 A1, A2 그 다음에 B1, B2 뭐 이렇게 썼죠. 그 다음에 계산 나머지 값은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얘 두 개 빼는 거. 얘 두 개 곱해서 얘 두 개 빼고 얘 두 개 곱해서 얘 두 개 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외적을 계산한다는 거죠. 외적에서 일단 계산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의 외적의 또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. 외적 간단하게 외적의 절대치 값은 뭐 이야기하냐면 A의 크기값과 B의 크기값을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우리가 내적이 봐요. A와 B를 내적하면 얘 크기값과 얘 크기값을 한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외적을 한 다음에 절대값입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얘는 절대값 들어가 있고 얘는 절대값 안 들어가 있어요. 외적의 절대값은 얘는 뭐냐면 사인 세타입니다. 이렇게 돼요. 얘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A 벡터와 B 벡터에 이렇게 A 벡터가 있잖아요.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요거의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이야기하죠. 이거 면적. 왜 그렇습니까?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A 벡터 그 다음에 요놈 두 번째 거 요놈의 값을 보면 B 벡터의 크기값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. 그럼 요놈의 값은 요놈의 값을 말한다. 요놈의 값. 이게 세타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게 이렇게 쓰나? 사인 세타의 값은 얘 값분의 얘 값. 얘 H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. 그러면 B 벡터의 크기값 분의 H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. 그러면 H라는 값은 뭐예요? B 벡터의 크기값 곱하기 사인 세타. 얘 값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? 높이 H에 해당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밑에 A 벡터의 크기는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하나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또 대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삼중적인가요? 지금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걸 A 외적 B 그 다음에 C를 내적을 한 값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내적의 성질에서의 두 개는 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요놈의 의미는 뭐냐면 밑바닥의 면적을 의미하고 얘는 뭐냐면 입체적인 모양 지금 주어져 있는 입체 모양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얘 H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직육면체에 대한 부피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삼중적, 중적이죠.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 얘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성분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. A 성분, B 성분, C 성분에서 이렇게 A1, A2, A3 그 다음에 B1, B2, 뭐 B3 그 다음에 C1, C2, C3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수 전개 방법을 통해서 불, 마, 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값 계산하는 거죠.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외적과 내적의 성질에서 대학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 외적을 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거, 그 다음에 삼중적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. 그 두 가지 외에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요. 일단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